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재선입니다. 오늘 제막매가 두 번째 강의인데요. 지난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선생님이 학습 목표를 좀 언급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작품을 왜 배우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 학습 목표를 좀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58쪽에 보면요, 단원의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소통임을 알고 문학 활동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이게 모르는 단어가 하나가 딱 나오죠. 네, 심미적 체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59쪽 보면 좀 힌트는 여러분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 소설 이런 문학 작품을 읽고 나면 다양한 느낌이 생깁니다. 감정이 생기고요. 그런 다양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이긴 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겉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교과를 좀 넘겨볼게요. 몇 장 넘기면요. 수라 디어나이는 67쪽에 문학과 심리적 체험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7쪽 다 폈나요? 설명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사진을 몇 장 보여줄게요. 그 사진을 보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문학 작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림을 보고도 여러분들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죠. 우리가 심미적이라고 하면 보통 아름다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멋있죠, 대단하죠, 아름답죠, 이런 느낌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다른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름답다의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손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 듭니까? 더럽다, 추하다, 이런 느낌 들죠? 이것도 작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온 소방관들이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런 소방관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불을 끄다 보면은 가끔 본의 아니게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대단하다, 그 희생정신,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숭고하다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전투를 앞두고 있는 말탄 기병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이런 느낌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감정 느끼나요? 그렇죠? 이건 비장하다, 이런 느낌하고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사실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데, 음악을 듣다 보면 멋진 음악, 괜찮은 음악을 듣다 보면 어떤 여러분들 생각이 듭니까? 그 감정, 조화롭다,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되죠. 그 예를 하나 이제 또 보여준 거고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이 아이 얼굴 굉장히 재밌죠? 아이가 보고 있는 건 뭘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이런 거가 되겠는데요.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해하고 싶은 감정입니다. 바로 우스꽝스럽다, 이런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고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감정은 대략 6가지 정도 됐는데,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과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미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문학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자신의 감정을 잘 생각하면서 작품과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심미적 체험을 높이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심미적 체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냐면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삶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해주고요, 나아가서는 내가 바라보는 세계에 대한
통찰을 키우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게 되죠. 이게 이제 교과서 67쪽에 나와 있는 문학과 심리적 체험에 대한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대망매가라는 작품을 배웠는데요. 일단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 좀 할게요. 이제 친구 한 명을 데려왔는데요. 여기 보이죠? 네. 네, 이 친구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교과서에다가 뭐 필기를 하든가 해서 작품의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아 나올까요?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아라입니다. 저는 이름처럼 여러분들에게 배운 내용을 잘 알려줄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이행 향가의 1구와 2구는 죽고 사는 것의 갈림길이 이승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머뭇거리고 이 부분은 죽음에 대한 말하는 이의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나는 간다. 라는 죽은 누이입니다. 죽은 누이의 말을 인용하듯 표현하고 있습니다.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일찍 세상을 떠난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이른 바람은 누이의 때이른 죽음을, 떨어진 잎은 죽은 누이를, 한 가지는 한 부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지막 9구와 10구를 설명하겠습니다. 미타철에서 만날 나도답게 기다리겠노라. 이 부분은 종교의 힘으로 슬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말하는 이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라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네, 내용이 좀 다시 정리가 되나요? 필요한 사람은 아라의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쌤, 미리 발표 왔네요. 듣고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한번 얘기해 볼까요? 누가 머뭇거리는 건지 헷갈리고요. 영탄은 뭐예요? 두 가지 질문을 했네요, 우리가. 첫 번째는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두 번째 향가니까 2구라고 해요. 두 번째 구에서 머뭇거리고라고 한 게, 누가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유리가 설명한 부분에서는 말한 이가 두려움을 갖고, 누이의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누이가 머뭇거리면서 난 간다 말을 안 하고 갔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 다음 영탄적이란 말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나요? 영탄, 뭐 감탄하고 이제 비슷한 어인데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겁니다. 느낌, 감정을 살려서 드러내는 그런 말 영탄이라고 하고요. 영탄적 오전은 그런 느낌이 드러난 식구 표현을 쓰였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해가 좀 됐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더 해보겠고요. 이어서 뒤에 있는 학습 활동까지 나가도록 할 건데요. 그간 여러분들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쭉 한번 작품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영상 잠깐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나요? 그럼 제목매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의 의미 다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제망매가는 죽은 뒤로의 제사를 지내 부른 노래입니다. 여기에 이제 말하는 화자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작품은 작가나 화자나 같은 입장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마란의 처지를 보면요, 누이의 죽음을 맞이한 마란의 상황이 잘 드러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정도는 당연히 알겠고요. 그다음, 그러면 누이의 죽음에 대한 마란의 태도가 변하는데요. 1에서 8, 9와 나머지 9, 19가 좀 다릅니다. 쌤, 구는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구라는 거는 우리 문학의 정통적인 갈래를 설명할 때 하나의 의미단락을 구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시는 이제 행으로 이제 배열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행이 하나의 구가 되었고요. 어떤 건 뭐 4개의 행이나 어떤 건 8개. 지금 같은 거는 제목이 10개의 행. 이래가지고 변화예요. 그 부분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고, 하나 행을 구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첫 번째부터 8번째 구까지는 주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 삶에 대한 무상감, 허망감이 들어갔다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9번째와 10번째 구인데요. 종교적 신념으로 슬픔 극복하고 재회를 기약하는 장면이 뒷부분에 나오죠. 자, 이게 좀 정리가 되죠? 그 다음 가겠습니다. 시의 비유적인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학습지 있죠? 학습지의 의미 잘 기록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른 바람, 떨어진 잎, 한 가지 이렇게 의미를 정리를 했고요. 한 가지 잎에 난 잎들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모습으로 누이의 죽음을 형상화, 그림으로 그리듯이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형상화했습니다. 누이의 요절, 일찍 죽은 걸 요절이라고 해요. 누이의 요절에 대한 슬픔과 안타까움을 절묘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비유적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누이의 죽음, 이른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표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이 시의 제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시의 갈래부터 성격, 소재, 주제, 특징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미 선생님 정리는 해놨지만 여러분들 할 때는 이 정리한 내용이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하면서 제재를 같이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래 보겠습니다. 갈래는 향가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렇죠? 그 당시 신라와 백제, 고려, 삼국이 같이 쓰던 언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언어들이 모여서 노래한 거를 향가라고 합니다. 성격 보겠습니다. 추모의 뜻은 알겠죠? 누이를 추모하면서 쓴 노래잖아요. 애상이라는 슬픈 감정을 다루고 있으면 애상적이라고 합니다. 다음 불교적인 거는 잘 알겠고요. 소재, 누이의 죽음이죠. 주제 보겠습니다. 누이의 죽음을 추모하는 게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 추모와 더불어서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종교적인 힘, 불교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돌을 닦고 나면은 나중에 누이를 만났을 때 윤회해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좋은 만남이 되겠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극복한다는 내용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의 특징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죠. 서정적인 느낌을 잘 살렸습니다. 두 번째,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재회,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다음, 이 글의 이제 짜임은 학습 활동에서 할 건데요.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서결로 나눴고요. 기 부분과 서 부분, 결 부분의 각각의 내용 지난 시간에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구 사이에는 누이의 죽음이라 슬픔과 고뇌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구 사이에는 삶의 허무함과 무상함이 나왔고요. 마지막 두 개의 구에서는 불교적 사상을 통한 슬픔과 고뇌의 극복, 이렇게 짜임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학습활동 가겠습니다.
한장 넘겨서요. 교과서입니다. 62쪽. 이 시가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정리해보자고 했죠? 좀 전에 했으니까 여러분들 각각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넣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2번 두 번째 학습활동 보겠습니다. 누이의 죽음에 대한 말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정리하고요. 말하는 이의 태도에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써보자 했습니다. 먼저 아의 앞부분에서 말하는 슬픔에 젖어 있었죠. 근데 아의 뒷부분에서 말하는 이는요, 슬픔을 극복하고요, 누이와 제약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요, 다시 만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한번 보자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써보시고요. 쌤, 제 생각을 쓰면 되나요? 네, 자기 생각을 쓰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보여주는 건 하나 예시이고요. 이거는 줄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일단 이렇게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하니는 가족인 누이의 죽음을 슬퍼하며 명복을 빌고 있어. 내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슬픔에 빠져나오기 어려울 거야. 대부분 이렇게 이별의 순간에 맞닥뜨린다면, 혹은 그게 또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라면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좀 다르죠. 종교의 힘으로 이 슬픔을 극복하고요, 누이와 극락, 좋은 세상에서 만날 것을 다짐하고 있죠.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힘든 게 이런 사람이 죽어서 생길 수 있는 고통인데, 이걸 종교적으로 승화, 이겨냈단 얘기죠. 승화는 말하는 태도가 정말 남다르죠. 대단하죠. 이렇게 남다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학생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의 서두에서 얘기했던 심리적 체험감을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이 화자의 삶의 태도, 이 삶의 태도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나요? 단순히 그냥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죠.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감정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감정이죠. 이런 걸 우린 숭고하다라고 얘기하죠. 뭔가 고매하고요, 대단한 감정입니다. 이 숭자가 이제 우러러난 숭자이고요, 고자는 또 불고자인데,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남다르고 대단한 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감정, 숭고함이 여기 들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학습활동 1번은 다 해결을 해봤고요. 학습활동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어디입니까? 교과서 62쪽이죠. 2번 볼까요? 이 시가에 말한 이와 유사한 태도가 나타난 노래만이나 시를 찾아 친구들과 공유를 해보자 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학습지 보세요. 학습지 밑에 선생님 좀 칸을 만들어 놨죠. 여러분들 평소에 듣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 이런 이별을 다루고 있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뭘 그런 걸 찾으라도 되긴 되는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더 좀 한 단계 나아가세요. 이별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별을 극복하는 내용의 노래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긴 할 건데요. 이 예시는 시에 나온 예시고요. 교과서에는 뭐가 실려 있나요? 교과서에는 신승은이 부른 노래인데요. 잘 보면은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좀 옛날 노래고요. 요즘 노래 중에 이러와 관련된 노래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활동하는 이유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를 배우면서 느낀 그 체험을요, 자신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돌아보고 성찰하다 보면 이 시에 갖고 있었던 그 심리적 체험이 더 확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선생님 다음 활동할 때 몇 가지 노래 좀 들려줄게요.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서 자신의 체험을 좀 더 깊이 있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서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 노래를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로 하기에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 몇 가지 노래 퀴즈를 낼게요. 그 노래 퀴즈를 맞추면서 이와 이별에 관련된
노래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낼 겁니다. 선생님이 가사를 불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사를 보고요. 이게 누구의 어떤 노래인지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할까요? 크게 3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입니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쓸쓸한 것을. 고운 꽃이 피고 진 이곳 다시는 없을 너라는 계절. 욕심이 생겼다. 너와 함께 살고 늙어가 주름진 손을 맞췄고 내 삶은 따뜻했었다고. 단 한 번 축복 그 짧은 마주침이 지나 빗물처럼 너는 울었다. 자, 그러면 한 중간쯤 가사를 읊어주는 동안 여러분들 이제 누구의 노래인지 알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이건 도깨비에 나와있던 OST 노래인데요. 에일리가 부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죠. 선생님이 영상을 지금 여기서는 올려줄 수는 없고요. 링크를 하나 선생님 걸어 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죠? 이제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이 노래는 조금 잘 모르는 노래일 수 있는데요.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날벼까지도 멀어져가는 저 새들도 스쳐 지나가는 흩어져가는 뒷모습까지도 어제와 같은 하늘색인데 언젠가 본 듯한 구름인데 별 관심 없었던 사랑 노래 오늘따라 귓가에 맴도네. 잘 모르겠죠? 아는 사람 있나요? 한번 찾아본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정답 공개할까요? 네. 정답은 헤이즈가 부른 떨어지는 낙엽까지도입니다. 선생님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소개한 이유는요? 네, 맞습니다. 작품에 떨어진 낙엽이 나오죠? 그렇죠?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고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감성이 좋게 되죠. 그렇죠? 이 시의 감성과 왠지 모르게 이 헤이즈가 부른 노래의 감성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노래 살펴보시고요. 역시 영상은 선생님이 링크 올려주겠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보세요.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 노래는 조금 들어봤을 거예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설명할 말을 알 순 없었지만 어린 나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었네. 굿바이 알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을 날고 있을까. 굿바이 알리. 너의 조그만 무덤가엔 올해도 꽃은 피는지. 굿바이 알리. 이젠 아픔 없는 곳에서 하늘은 날고 있을까. 굿바이 알리. 언젠간 다음 세상에도 내 친구로 태어나죠. 네. 요건 좀 쉽죠? 들어봤나요? 네. 넥스트라는 그룹인데요. 지금 이제 죽었죠. 작곡한 신해철이라는 가수가 지은 노래인데 나라라 병아리입니다. 선생님이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유는요. 네. 이 병아리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 죽음 이면에 다시 또 태어나면 내 친구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루고 있죠. 불교의 윤회 사상이 이 나라라 병아리라는 노래도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 노래 한번 좀 검색해서 보면 이별과 이별을 극복한 혹은 이별을 승화한 노래들을 알 수 있을 건데요. 문학적 체험이 문학으로 그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과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노래 기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을 갖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